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을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80회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선띠 오빠, 요즘 몸매가 왜 이래요? 어우, 진짜 나이 먹은 거 티네요. 아니 무슨 나 아직 젊다고. 이 배는 사실 고민이긴 해. 근데 배가 나와서 그런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아직도 바디로직 몰라요? 저 오다리 때문에 바디로직 입었는데 다리가 싹 붙잖아. 골반 좌우 상하 균형을 딱 맞춰줘서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처럼 몸짱 될 수 있다고요. 진짜로? 와, 그런 걸 혼자만 알고 있었어? 정말 밉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바디로직. 우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인터넷에서 저렴한 중고차 매물을 보고 인터넷에 올라온 저렴한 중고차 매물을 보고 매장을 직접 찾았다가 중고차가 필요하신 분들, 인터넷에 올라온 미끼 매물에 많이 속으셨죠? 미끼 매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딜러분의 중고차 종사원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안전하게 사도록 도와주실 딜러분을 낙곱살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시장 엠파크 소속의 갤러리아2 박승민 과장님, 차량 매입 판매 모두 하시고요. 중고차 전산 오픈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차량, 좋은 가격에 최대한 맞춰주신다고 하니까요. 중고차가 필요하신 낙곱살 애청자분들 꼭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10-4464-8464 010-4464-8464. 왜 92% 사람들은 새해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까요? 도대체 끝까지 해내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보는 만성 시작 환자에게 필요한 궁극의 한 수를 소개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라이프 코치이자 400만이 열광한 최고의 작가 존 에이커프가 전하는 따라가기만 해도 달성하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끝내기 로드맵. 만성 시작 환자도 마침내 꾸준한 성취자가 되는 끝내기 기술을 지금 바로 마스터해보세요. 2018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 힘 빼고 가볍게 해내는 끝내기의 기술, 다산북스의 피니쉬. 1년에 단 한 번 선대인 경제연구소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 24일까지 연간 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구독 상품별로 최대 6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8년 국대외 경제 전망, 주택시장 전망, 저평가 우량주 40선,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수혜주, 실적 전환주, 커피값 주식 분석 보고서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전화 070-7584-2050, 문의전화 070-7584-2050. 나는 꼽살이다 180회. 저는 개구먼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예요.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은하계 최고의 되는대로 전문가 선딜 소장님 나오셨어요. 와. 네, 반갑습니다. 근데 되는 대로 전문가는 또 뭐야 이거? 되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여도 전문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신다. 이래서 되는 대로 전문가. 와, 네네. 마구잡이 전문가네. 네네. 그냥 어디든 다 쓰임새가 있다. 네네. 네. 자, 적재적소가 따로 없는. 그렇죠. 모든 데가 적재적소인. 네네. 참. 자, 선딜 오빠 2018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올해 뭐 목표 세우신 거 있나요? 올해 목표는 당연히 세운 게 있고요.
그 올해의 목표는 제가 세운 목표를 꼭 달성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뭐야?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하여튼 네. 뭐 다들 아시리라 믿고 법이 무서워요. 네네. 참 그렇군요. 네, 꼭 계획하신 거 꼭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되는 대로 다 될 되는 거야. 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낙곱살 제180회 1부. 오늘도 낙곱살의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시는 광고 시간. 네.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분들 저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바디로즈 리포머 팬츠를 입고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주변에서 운동할 때 무조건 입으면 되나? 모든 운동에 다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우선 이 바디로즈 리포머 팬츠 걷기에 가장 최적화된 타이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입어보니까 다른 운동할 때도 입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스트레칭을 할 때 특히 요가할 때 좋아요. 왜냐하면 요가할 때 이 자세 교정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더 이렇게 자세를 바로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등산할 때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제가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스쿼트 자세 같이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하는 운동은 허벅지 밴드가 터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허벅지랑 무릎에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3개월 이상 꾸준히 착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저 이제 2달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제 다리가 지금 많이 붙어가고 있어요. 제 진짜? 다리. 많이 붙었어 내 다리. 한번 일어서 봐봐. 뭐예요? 내 다리는 나만 볼 거야. 네. 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오다리도 촥 붙을 수 있다라는 걸 보이는 방송이 아니라서 참 아쉽지만 네, 효과를 최대한 말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부산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부산에서. 근데 현아야, 네가 바디로직 팬츠 입고 같이 산 돼지국밥 광고 하나 해주시는 거야. 아니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실화야 그냥 이거? 진짜 실화예요. 제 모든 걸 다 걸고 근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빠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헬스장을 매일마다 가시는데 그 헬스장에 그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제가 그거 광고한다고 그래서 가지산 돼지국밥 사 먹어봤다고 그냥 막 그 얘기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오. 웃기더라고요. 야, 광고효가 확실한데. 확실해 우리 어. 광고주님들 듣고 계시나요? 이 정도입니다. 저 멀리 그러니까. 부산에서 어. 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보이는 방송을 좀 해야 돼.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도 진짜 먹방은 자신 있는데. 국밥 먹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운동하면서 스쿼트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현아 씨는 참 그게 아쉽네요. 가능하잖아. 뭐예요? 이게 트레드밀에서 막 뛰면서 어, 국밥 먹는 게 가능해지잖아. 뭐야? 안 가능한가? 이분이 오늘 좀 그러니까. 아침부터 움직였다더니 많이 피곤하시네 나 지금 번아웃 됐어. 지금 막 그냥 내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는 필터링 없이 지금. 네, 좋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땐 재밌었는데. 전혀요. 네. 근데요, 지금 이게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힘 빼고 가볍게 해내는 끝내기의 기술. 다산북스의 피니쉬. 제가 이 오. 책을 또 사서 봤습니다. 네.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4장이 있는데요. 끝까지 달리기 위해 필요한 기술. 또 그 챕터의 내용을 보니까 지름길은 재미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는 일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 진짜 좋은 말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는 일로 만드는 게 바로 그게 지름길이다. 음, 끝까지 달리기 위한 지름길. 네. 네, 정말 발상의 전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다 보면 재밌는데 당연히. 아니 오늘 좀 아니, 갑자기 나도 피곤해지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내 말이 너무 정확한 말 아니야? 네, 지금 광고로 뭔가 분위기를 확 띄워놨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찬물을 그냥 확 이렇게 끼얹는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가산북수 죄송합니다. 네. 자, 근데 참 이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서 저도 좀 카톡에다 좀 적어 놓으려고요. 이 프로필에다가. 근데 우리 좀 해야 한다는 의무감, 중압감 이런 거 이제 느끼다 보면은 굉장히 일하기가 이제 끝내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재밌는 일로 오히려 만들어라. 요런 거 다산북스의 피니쉬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사람의 한 80% 정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죠. 있어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데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나, 아니면 자기처럼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생겨버리려 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나. 사투리 쓰신 거예요? 왜? 갑자기 사투리 쓰는 것 같아요. 하고 싶나? 안 하고 싶나? 모르겠다. 말해주이소. 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지적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려면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걸 좀 지켜보시고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네네. 그렇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게 하면, 그리고 그게 정말 적성에 잘 맞다면 사실 대부분 잘하거든요. 그럼요. 예. 네네. 잘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어요. 1인 미디어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막 10억 넘게, 고졸 출신이 10억 넘게 이렇게 버는 그런 사람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능력, 아이들의 관심, 이걸 한번 좀 지켜보시고 관심 계속 꾸준히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하면 피니시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 Finish. 다산북스의 Finish. 네. 그렇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낙곱살과 함께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시장 엠파크 소속의 갤러리아2 박승민 과장님. 네, 엠파크 소속의 갤러리아2 박승민 과장님입니다. 네, 전화번호는요, 여러분 010-4464-8464 010-4464-8464 꼭 기억해주세요. 네, 낙곱살의 광고를 원하시는 분 이메일 주소 naggobsal@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가 있죠. 또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네, 뭔가요? 아까 피니시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스타트. 어? 스타트가 뭐냐? 네. 한 해 새 출발을 하면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와 함께 네, 하십시오. 그렇군요. 네. 1년에 단 한 차례 저희 연구소가 늘 새해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올해도 푸짐한 보고 상품들을 준비했습니다. 1월 24일까지 저희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면 구독 상품별로 최대 6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8년 국내외 경제 전망 보고서, 또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 저평가 우량주 40선 보고서, 그다음에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수혜주 보고서, 실적 전환주 및 커피값 주식 분석 보고서 등을 제공을 하고요. 다 주느냐? 기본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께는 기본 보고서만 제공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구독하시러 들어오셔서 최대한 많은 보고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연간 구독 상품을 고르시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셨는데 저희 연구소는 여기에 힘입어서 계속 정직하고 이해관계에 굴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제 정보, 알차고 유익한 정보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정보는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팝업 창이 떠 있습니다. 또는 공지사항으로 바로 가셔서 이 새해 이벤트 관련한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월 24일까지입니다. 1월 24일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이벤트. 근데 네, 다른 광고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 이런 이벤트 광고할 때 굉장히 활짝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네요. 아니 나 원래 늘 웃는데. 아, 그래? 아니 이렇게 잇몸 보이면서까지 막 잇몸 만개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굉장히 이벤트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홍보하시는. 아니 그럼 즐겁지. 그러면 예. 내가 무슨 뭐 인상점 부리면서 하나? 아니 그냥 너무 즐거워하셔서. 나 늘 밝고 예, 명랑한 보기 사람이에요. 좋아서요. 네. 예, 역시. 새 출발하는데 스타트. 역시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또 재미를 느끼게 하시는 다산북스의 피니시를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아이, 손대인 그럼요. 소장님. 그럼요. 네, 네. 피니시 할 수 있어. 네. 새 이벤트. 하지만 네 스타트하면서 또 피니시 할 수 있는. 그럼요. 새 이벤트도 피니시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자, 피니시는 언제? 1월 24일. 네. 음. 자, 문의 전화는 070-7584-2050.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곽현아가 탐내고 있는 그러나 공짜로는 주지 않는
아주 특집 보고서들이 만개합니다. 없던 멘트를 다른 데는 있던 멘트만 이렇게 막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막 없던 멘트만 아까 피니시 때 내가 없던 멘트 만들어내서 했잖아. 넘어가요. 어. 자 나는 아니 그럼 이게 진행자의 좀 프리미엄도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없나 지금? 알겠어. 에너지 많네. 피곤해 죽겠다는 이와. 근데 지금 갑자기 피곤해졌어. 이제 광고가 피니시 됐거든. 네네네. 자. 가즈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입니다. 가자를 익살스럽게 바꾼 이 말은 자신이 베팅한 팀의 승리나 투자한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을 바라는 의미로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온라인은 물론 일상에서도 부쩍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상화폐 광풍을 증명하듯 거래대금도 시간이 갈수록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규모가 정규 시장인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신흥자산인 가상화폐에 돈이 몰리면서 전통적인 투자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값이 고공행진하던 기간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연일 내림세를 보이며 이번엔 대조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상화폐 열풍은 금융지식이 없는 아시아의 평범한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최근의 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될수록 이에 대한 경고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월가의 전문가 80%는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세가 거품이라고 주장했고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잇따라 디도스와 해킹의 표적이 되는 등 투자자 피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는 곱살이다 제 180회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트롭 혹시 이 말 아시나요? 가즈아! 아세요? 가자 이거 아니야? 아니, 가즈아. 알지. 오, 가즈아. 오, 아시네요. 이게 요즘 2017년 최고의 유행어로 꼽힌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그 스포츠 토토나 스포츠 도박에서 이제 쓰이던 말인데 요즘은 암호화폐 쪽 커뮤니티에서 이 말을 많이 쓴대요. 자, 비트코인 2천만 원 가즈아!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제가 제대로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생생해. 네네. 게다가 요즘은 이 말이 외국에도 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왜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퍼뜨린지 모르겠는데. 옥스퍼드 영양사전에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외국의 암호화폐 채팅방 같은 데서 알파벳으로 GAZUA 해가지고 가즈아라고 쓴다고 합니다. 네, 그 낙곱살에서 그동안 이 암호화폐 보통 가상화폐라고도 많이 하는데 암호화폐가 좀 더 이 영문으로 번역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암호화폐라는 말을 저희도 쓸 건데요. 이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실시간에 꼭 저 같아요. 예전에 한때 저 같은 느낌이에요. 틀면 막 실시간에 계속 나와.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 열풍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이건 주부, 대학생, 노인층, 심지어는 미성년자들까지도 가즈아 대열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도 여기에 따라서 좀 강경해지는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낙곱살에서는 최근 거품과 투기 논란에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최근 상황에 관련된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낙곱살을 찾아주신 은하계 최고의 암호화폐 평론가 그리고 경제평론가이신 윤석천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윤석천 선생님. 제가 근데 사실 윤석천 선생님이랑 저랑 가상화폐 얘기를 또 했었어요. 또 문제. 이전에 저희 빨간 책에서 책에서 한번. 그래요? 한번 그 전에 쓰신 책 있잖아요. 책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목? 대저란기가 온다. 이미 다 사장돼 갖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저희가 심폐소생 심폐소생 시키는 게 살아납니까? 예, 이제 살리려고. 예, 그래서 소생이 안 돼? 아니요, 지금 저희가 여기 전기 충격기 꽂고지만 하려고 오늘 그 방송입니다. 제가 그 책을 한 2년 전에 썼는데 거기서 가상화폐 얘기를 좀 다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연하게 됐고 그래서 가상화폐 얘기를 좀 했죠. 예. 근데
저희가 그때 책 방송에서 윤석천 선생님을 모신 게 물론 저랑 친해서 이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잖아요. 그 뭐 가상 투자로 뭐 돈 얼마 대박 나기 뭐 투자하는 법 이런 책들이 있는데 사실 가상 화폐가 지금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윤석천 선생님 책이 그 화폐 흐름 이 뭐 기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예. 전기 충격 팍! 주고하고 있는 책을 네네네. 그래도 소생은 안 되죠. 그러니까 소생 안 되죠. 안 돼. 소생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네네. 빨간 책에서 우려 먹은 거야. 네. 화폐 대전환기가 온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할까 하는데 두 분 어떻게 투자 좀 하시고 계신가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안 해요. 네. 진짜 확실해요? 선생님은? 과거에는 제가 했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네. 얼마 보셨죠? 얼마 번 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노코멘트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네. 방송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잘못하면은 잘못된 사인을 갖다가 줄 수가 있어서. 아 근데 사실은. 예. 그게 저도 딱 그게 와닿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해가지고 대박 터트린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 이제 나왔어요. 근데 어떤 학생인데 8만 원 투자해가지고 250억인가 벌었다고.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날 나 하루 종일 배가 아파가지고 죽겠는 거야 막. 아 근데 언론이 그런 거는 좀 검증을 제대로 해가지고 내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네. 사실 그 정도 되면은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는 모르지거나 만약에 8만 원 투자해서 내가 신문지상에서 보기 280억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280억. 네. 이걸 벌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적어도 투자로는 고전적인 투자로는 입각하면 하나는 바보거나 네. 하나는 선승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러면 일반인이 맨 처음에 8만 원을 갖다가 투자했을 때는 사실은 그건 아깝지가 별로 않은 돈이죠. 물론 학생 입장에서 8만 원이면 약간 좀 큰 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실이라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령 1억 정도로 올랐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한 20% 정도의 변동성이 있잖아. 25% 이렇게 확 떨어져 버렸어. 그걸 갖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은 이미 번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를 너무들 쉽게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냥 8만 원 묻어놓고 어디 잊고 뭐 있었는데 어디 잠을 자다 나오든지 한 2년 동안 2, 3년 동안 잠을 주무시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잊어버린다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올라간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데 그렇죠. 그럼 자기 계좌를 보겠죠. 그런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떤 변동성의 유혹 아니면 변동성의 위협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봐요. 네. 그 방송이 잘못되면 굉장히 엄청난 사인을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건 똑같아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SBS에 그 방송을 하러 갔었는데 그날도 가상화폐예요. 근데 SBS 쪽 직원들인 것 같아요. 상암동이 직원들인데 어떤 사람이 한 400만 원을 벌었대요. 뭐 며칠 만에. 그랬더니 네. 나머지 3명이 얼굴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랑 다 똑같습니다. 사촌이 땅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네. 배가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몇백억을 벌었다는 신호를 갖다가 방송에서 그렇게 별다른 그 어떤 경각호흡시 해버리면은 시장은 굉장히 큰 잘못된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 맞아요. 네. 그러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뭐 아까 이제 물어보셔서 안 한다고 했던 이유는요. 저는 투자는 하는데 투기는 안 해요. 근데 물론 가상화폐도 보기에 따라서 뭐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지금의 양상은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는 생각이고요. 투기라는 건 그 어떤 합리적인 수준의 리스크나 또는 그와 대응되는 어떤 수익률을 추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요행에 맡기는 식의 그 돈을 넣는 행위는 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도박과 비슷한.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 그냥 한다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그 돈이 없어도 될 정도의 돈 그리고 그 돈을 그래서 넣어놓고
뭐 정말 유행을 바라는 거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놔뒀을 때 혹시 뭐 나중에 올랐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까먹어도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뭐 그런 정도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네네.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 중에는요. 비트코인 때문에 야 이거 읽어드려야 되나 모르겠다. 제가 텔레로 온 건데요. 네. 제 지인의 말이에요. 네. 제 지인 중에는 비트코인 때문에 10억 이상 빚지고 훅 가신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위험을 전혀 모르는 듯. 점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널뛰기 하는 장에서는 자칫 잘못했다가 크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크게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를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조심하셔야죠, 사실.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암호화폐 열풍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얘기를 나눠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아까 가즈아라는 유행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분의 이 암호화폐 관련 상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에 관련된 스피드 퀴즈 저희가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딱 3개만 한번 내볼게요. 아시는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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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분. 메로나? 아이스크림이잖아. 저를 다 알아요. 아, 다 아세요? 방송을 이거에 관해서 몇 번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저는 뭐 메로나라는 게 그 약간 녹색이잖아요. 네. 해외에서는 그 상승장의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막대 네. 그래프가 녹색으로 그려져요. 아, 상승차. 네, 상승 이게 메로나라는 건 상승 이거가 상승 막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이 알기로는 상승할 그렇게 때 메로나.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가치가 오르면 예, 메로나. 예. 야, 나 지금 메로나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좀 많이 이거 해본 것 완전 같아. 암호화폐 시장의 치어리더 같다. 네, 그렇구나. 네. 네네. 그럼 혹시 반대말도 알고 계세요? 메로나 반대말? 그것도 역시 그 스크류반가 뭐 아마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네. 빨간색이잖아요. 약간. 맞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거꾸로예요. 그게 상승장 하락장의 표시가. 네, 예, 맞아요. 예. 스크류바 혹은 불기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불기둥. 아, 네. 자, 그다음에 2번. 리또속. 리또속은 또 뭐야? 리또속. 이건 뭘까요? 뭐예요 이건? 자, 리또속 선생님? 리플에 또 속았다 뭐 이런 걸 예. 거예요. 아, 리플. 리플이 가격이 싸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제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하니까 리플에 또 속았다의 준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리플은 이제 네. 비트코인 말고 다른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 암호화폐죠. 네. 암호화폐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다음 자, 세 번째. 이거는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존버. 존버는 우리가 아는 그 존버인가? 그쵸? 존나게 버틴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죠. 뭐 오르든 내리든 너무 뭐 이렇게 막 가슴 졸여하지 말고 존버 정신으로 네, 버틴다? 존버. 이거 원래 좀 좋은 의미로 우리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 존버로 또 쓰게 되네요. 이를 악물고 멘탈 챙기고 나 또 리또속 존버. 이거 괜찮죠? 네. 잠깐 근데 응, 그 우리 한 2달여 전인가 그 박창기 선생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네. 방송했을 때 그때 박창기 선생님이 그때 그 선물 주셨잖아. $10치 줬는데 제가 뭐, 오늘 뭐, 확인해봤거든요. 화폐가 뭐였지? 비트코인 비트코인. 주셨는데 지금 한 $33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기사를 보니까 몇 %씩 이렇게 오르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달러로 주신 거고 이제 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로 된 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김치 프리미엄 해가지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엄청나게 외국보다 많이 뻥튀기 해서 거래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 이야기도 저희가 좀 이따 하고요. 네, 이렇게 스피드 퀴즈를 저희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열풍이 구석구석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직장인들도 적금 깨가지고 가자. 네, 대학생들 등록금 내려고 알바인데 모은 돈도 가자. 네, 청소년들 다 돈 털어가지고 가자.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암호화폐 열풍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가 뭐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국 네? 사회에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뭐 시체말로 30대 제가 알기로는 30대, 20,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평생 일해봐야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갔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꿀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게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어떤 열풍, 광풍에 가까운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생 대박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진짜 잘하면 인생 역전의 찬스다 이거.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렇게 이 암호화폐 관련한 그런 카페들 같은데 보면 뭐 이렇게 자기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이렇게 막 그 수익률 인증샷 막 이런 거 막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계속 자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퍼진 것 같고요. 참 안타깝죠. 정말 이게 뭐 보세요. 지금 뭐 국내 경기가 일정하게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도 계속 이제 일자리 늘지 않고 소득은 정체돼 있고 이러는데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희망을 걸 게 어찌 보면 이런 것뿐인가 이런 이제 걱정이 좀 생깁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던 3인이 있습니다. 압구정 미끄라지, 목포 새발낙지. 예? 뭐예요? 내가 이름을 잘 그러니까 닉이죠, 뭐. 닉네임이에요? 닉네임이죠.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를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당시에 사세요, 수백억씩을 벌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형편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내가 물론 내놓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말년은 어떤 사람은 사기로 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빌린 게 아니죠. 뭐 투자해가지고 돈을 불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감옥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 하던 비즈니스가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 세 분 다 전부 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신화로 불렸던 사람들 대부분이 말년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실제로 가령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몇 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돈이 온전히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실례로 로또에 복권된 당선된 사람들이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엄청난 대박을 맞았던 사람들은 사실 그거 아니면 다른 건 성에 안 차요. 그걸 누를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건 좀 가소롭게 느껴지는. 다른 건 가소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얼마를 벌어가지고 요즘 직장인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사표 내버리고 다른 거 한다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다시. 식당 안 하겠어요? 식당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자고 그거 하겠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 실제로 만약에 벌었다라고 한데 몇 억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돈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젊었을 때 버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40대를 넘어가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조심을 그런 대로 하는데 그 설상 20, 30대가 진짜 이런 어떤 대박의 기회를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자기의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냐는 거는 적어도 금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노후까지 자기가 그 돈을 유지해가면서 풍요로움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거냐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뭐 우려가 돼서 하신 말씀. 네. 저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박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뭐 대박의 꿈을 접기는 하겠어요. 전 20, 30대 돈 못 벌어봐가지고 40대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근데 암호화폐 열풍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비교해도 시세가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김치 프리미엄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인생 역전 노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네. 한국은 몇 가지 요소가 좀 복합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부대끼면서 살아요. 사실 한국은 땅덩어리가 비교적 좁은 나라에서 5천만 원이라는 인구가 부대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남의 소식에 좀 민감해요.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좋게 말하면 동질감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그걸 갖다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네. 워낙 밀집돼 있죠. 그리고 먼 사람이 돈을 버는 건 그렇게 배가 안 아픈데 음. 가령 나 친구가 돈을 벌었다면 무지무지하게 배운 게 인간이에요. 아, 친밀도가 높을수록 사실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얘가 학교 다닐 때 나랑 뭐 삐등삐등하고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진짜 엄청난 돈을 벌었어. 그럼 내 배가 무지무지하게 아프죠. 그러니까 밀접해 있다는 거는 임금 밀집보다 높다는 건 사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한국은 IT 강국은 틀림없잖아요. 네. 예, 그 부분도 한몫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IT 강국이니까 사실 그 이게 결국은 IT에 익숙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자, 근데 이 암호화폐라고 하면 누구나 비트코인 먼저 일단은 떠올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른 암호화폐도 종류가 막 천 몇백까지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뭐 이런 건 메이저급인데 지금까지 나온 암호화폐를 보면 몇천 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뭐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가게들도 아주 소수로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화폐로 쓸 수 있나요? 네. 근데 이름은 왜냐 암호화폐니까. 화폐로 쓰이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도 화폐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그걸 용인을 해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안정성이 돼야 돼요. 이게 번째, 오르내림이 그렇죠. 급하다고 만약에 내가 가게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일 한 25% 떨어질지도 몰라. 물론 오를 수도 있죠. 그럼 그 돈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실제로? 힘들죠.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그러니까 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려고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부가 그걸 갖다가 그게 보조 수단이든지 먼저 결단 수단으로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두 번째는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화폐로서의 기능은 못 합니다. 근데요. 네. 이게 등장 초반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르다 보면 뭔가 이 흐름이 안정화되진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이상한가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네. 글쎄요, 뭐 미래를 갖다가 완전히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겠죠.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건 화폐의 몰락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법정화폐, 즉 법화의 몰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권력이라는 거는 국가 권력의 핵심이에요. 네. 국가가 화폐 활용을 못하면은 만약에 화폐로서의 법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실제로 이 돈보다 더 많은 화폐 기능을 하는 다른 화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법화는 쓰임새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국가는 통제를 못해요. 그다음에 경제 운영 정책이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저도 완전히 동감하는데요. 그 자본주의 경제는 신용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서 이 돈을 유통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실 경제를 운용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른바 이제 국가가 법으로 정한 화폐, 즉 법정 화폐, 이게 그 기능을 잃고 암호화폐가 득세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가가 경제적 통제력을 잃는 그 경제적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보자면. 그러면 이걸 각국의 정부가 용인할 거냐. 뭐 그런 단계까지 나가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암호화폐가 일정한 용도에 한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쓰일 수는 있다고 봐요. 또 뭐 한편으로는 뭐 나중에 이제 정말 이게 일정하게 현실에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어떤 뭐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자산처럼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 현실의 법정 화폐를 지금 뭐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막 엄청난 이제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것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거다. 이렇게 보죠. 네네. 이 화폐로 쓰이기 위해선 첫 번째, 이게 변동성이 이제 적어야 되고 두 번째로 또 국가에서 이걸 용인할 것이냐 중요한 문제다. 용인? 중요하지. 용인. 용인 중요하지. 그렇죠. 아까 작가가 뭘 프롬프트에 써주길래 나도- 뭔가 했더니 용인? 네네네. 아 근데 네. 그 선생님 제가 이번에 대학원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 전공이 이번에 그 블록체인이잖아요. 네네네. 이 암호화폐 핵심 기술 네. 이 블록체인인데 저도
그 가상화폐 하나 만들까 봐요. 만들면은 네. 그게 유통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처럼? 아, 왜 그러시죠? 괜찮지 않을까요? 뭔가 좀 아.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그 이름도 정했어요. 뭐 곽도리움. 어때요? 왠지 빈틈이 곽도리움. 제가 그 ICO 하면은 좀 나눠드릴게요. 아시겠죠? 됐네 이 사람. 네, 투자 좀 하실 생각 없나요? 곽도리움. 네. 자, 근데요. 참나. 네네. 아 근데 이게 그 화폐냐 아니냐 뭐 이게 또 막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 보면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일부 은행권에서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송금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네. 그럼 적어도 은행권에서 뭐 이걸 화폐로서 좀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리플을 화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 리플을 갖다가 만들어낸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그렇군요. 리플이라든지 이 리플이라든지 사실 몇 가지의 이것도 말하면 사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좀 그런데 곽도리움 해주세요. 이더리움이라든지 네, 리플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술적 기반이 있는 것들입니다. 음. 은행에서 리플 같은 거를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면 리플이 쓰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은행의 송금 수수료라든지 처리 시간을 갖다가 대폭 단축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그 거대 은행들도 사실은 그 기술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리플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지 그게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약간 주도 전객이 된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주도 전객, 주도 주객 전도. 주객전도. 나 지금 이분 말씀이 주도 전객이네요. 주객전도. 지금 이거 나올 것 같아. 메로나 리또속 존버 다음으로 나올 거야. 네, 주객전도. 네네. 주도 전객. 어때 힘이 좀 나? 되게 피곤해하시길래 이런 거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아 진짜 힘난다 이거. 예, 되게 좋아. 이런 거 좀 계속 좀 던져줘봐. 알겠어요. 네. 주도 네, 전객? 알겠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하루 종일 놀리겠네. 한 달간 놀리겠네. 아니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주는 각데렐라? 네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화폐와 그것의 핵심 기술인 이 블록체인은 헷갈리지 마라.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최근에는 월스트리트까지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에서 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과 같은 것 뭐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하고 또 이게 증권 시장에까지 들어갈 정도가 됐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스트리트 애들이 파생 상품 만드는 데는 규제잖아요. 못 만드는 게 뭐가 있어? 뭐 이상한 파생 상품들 다 만드는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걸 갖다가 화폐로 볼 거냐 아니면 자산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산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쓰임새가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실제로 우리가 수석 모으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돌 모으시는 분들. 수석. 예.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 돌덩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산다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과감히 사거든요. 되게 거래도 이해 쉽다. 일어나요. 이런 비유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그게 세상에 어떤 거든지 그게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물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외에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서 일본의 일종의 어떤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 가치가 있다고 믿고 이걸 자산이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커다란 물론 의미는 굉장히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파생 상품을 못 만들어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뭔 못 만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혈학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돈이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만든다. 자, 그래서 뭐 뉴스가 아주 많습니다. 관련돼서 베네수엘라. 여기도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한데요. 여기서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실현되면 세계 최초의 정부 발행 암호화폐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각국 정부 전부 다. 각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흐름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기존의 법화를 갖다 헌법시키면 몇 가지 정책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어요. 완전 도망갈 데가 투명해지죠. 없어요. 어디 모든 숨겨놓을 그, 데가 예, 없죠. 현금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네. 모든 거를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다, 그러니까 세금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완전히 제고시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금리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실시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네. 마이너스 금리를 못하는 이유는 뭐라죠? 왜 그래? 마이너스 금리 하면은 나부터 돈 빼서 돈 다 빼죠. 금고에 모아놓든지 아니면 침대 밑에 깔아놓든지 하겠죠. 마이너스 금리가 만약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근데 암호화폐가 돼버리면은 빼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네. 국가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네요. 예, 아이템. 아이템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거는 그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이미 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령 뭐 2달러라든지 이걸 이제 전자화폐보다 한 단계 진화한 게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데, 암호화폐 기술로 이걸 갖다가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국가로서는 몇 가지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대신 기존에 있는 가상화폐를 법화로 쓰는 나라는 한심한 나라 이외에는 뭐 진짜 전 세계 물결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쓰겠다고 하는 나라가 아닌다면은 전부 다 자기의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드는 거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갖다가 그게 기존의 법화를 대체해서 어느 중앙은행에 이걸 차용해서 쓰겠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가 완전 뭐 망하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만든 암호화폐를 누가 살까요?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쓰는 수밖에 없죠. 기존의 베네수엘라 화폐를 그걸로 대체를 해서 바꿔주겠죠. 그럼 그 나라 국민들은 이걸 쓸 수밖에 없게끔. 당연히 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안에서만 좀 많이 통용이 되고 외국에서는 좀 뭐 베네수엘라 아니 베네수엘라 여행 가려면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 어떻게든 뭐 괜찮은 뭐 전략이기도 하겠어요. 그 국가에서는. 아, 네. 자, 암호화폐가 지금 이제 열풍을 일으키고 뭐 몇 배, 몇십 배는 기분이고 몇백 배까지도 지금 뭐 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제 부작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알 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 실려갈 뻔했어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아, 진짜. 네, 이런 걸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면서요. 아, 내가 진짜 조금만 더 일찍 들어갔으면 몇 개월만만 더 일찍 들어갔으면 나 진짜 수억 벌었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식으로 투자 거품이 일어나고 떼부자가 나오고 하는 게 돈 번 사람은 좋은데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한 이 갈등,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갈등이나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갖고 있던 뭐 수도권에 택지가 개발됐다. 그리고 떼돈 번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보기엔. 영인에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영인에는 이 택지 개발하면서 그 사둔 땅이 뭐 올라갔고 몇백억, 몇천억씩 번 사람들이 부지기 쓰인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돈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 컨트롤할 수 없는데 그냥 떼돈을 벌었다. 사실 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 저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아는 또 기자님이 그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암호화폐 난리 났다, 비트코인 난리 났다. 자기가 뭐 몇백만 원 넣었는데 지금 얼마가 벌었다. 너도 지금 빨리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아니면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넣어라. 투자해라.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조금 약간 이제 좀 겁이 이제 덜컥 나는 게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계속 가치가 오르려면 파는 사람이 얼마 없고 계속 뒤에서 돈을 밀어 넣어줘야지 이게 가치가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원리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무조건 이거 오르는 거야 막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뭔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는 게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내가 얼마를 벌었으니까 너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갖다 더 올리기 위한 수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풍이라는 걸, 그래서 언론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가 얼마 벌었다는 얘기는 물론 듣지만은 쉽사리 결단은 못 내리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걸 막 떠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은 정부가 물론 이제 뒷북대응한 영향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언론 매체의 역할, 그다음에 입소문에 의지해서 내가 누군가가 얼마 벌었다더라. 근데
금융시장에서 항상 떠도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를 잃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누구나 다 떼돈을 벌었어. 가면 다 떼돈 벌었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어떻게 다 떼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참 저희가 이 2부에서 아주 더 흥미진진한 요 얘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부에서 못 끊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거 2부 들어야 됩니다. 네네. 자, 나는 꼽사리다 180회 오늘 너무 뜨겁습니다. 네. 오늘 실체 없는 이 투기판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새로운 투자의 기회인지 아주 논쟁이 뜨거운 이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곧 이어서 계속되는 낙곱살 180회 2부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